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의 자음만 몇 개가 새벽에 한 새벽 3시? 뭐 이때 이제 카톡이 와 있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그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더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사실 마음이 아픈 환자가 많죠. 안녕하세요. 메디라 한방병원 병원장 김지효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공대에도 다녔었고 90년대 말에는 벤처 기업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03년에 저희 아버님이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도 가고 국립암센터도 가고 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좀 늦게 발견돼서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제가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3년 말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님을 한 7개월 모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암이 뭔지, 왜 이제 이렇게 사기가 되면은 치료가 어려운지. 그래서 나름대로 책도 찾아보고 또 아버님께 이제 드리려고 뭐 중국에서 한약재도 들여가서 이제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저희 병원의 명예병원장님이시던 이제 김태식 소장님을 그 당시에 뵀죠. 2003년에 처음 뵈서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장님은 이제 고대 소아과 전문의신데 이제 아버님하고 아드님이 같은 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암에 이렇게 투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5년 이상 암을 보셨는데 자연의학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 이걸 본인이 만약에 한의사였으면 천연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한의사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의대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2년 뒤에 폐전이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원래 91년에 유방암 전절제를 하셨다가 99년에 재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벤처를 운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알아본 외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또 7년 만에 이제 재발을 하신 거죠. 99년에 이제 재발했다가 완치되고 2006년에 다시 이제 폐전이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2004년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그 충격으로 이제 암이 다시 재발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35세 이제 수능을 보고 다시 한의대를 갔죠. 그래서 목표는 암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뭐 정복이란 말이 되게 좀 그런 말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정복에 가까운 그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의대를 갔고요. 그래서 한의대 졸업하고 지금까지 뭐 9년 정도 암 환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모아서 이 유튜브에 좀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환자들을 뵈면서 환자들께서 많이 요청들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좀 다른 분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안 하고 이 상담을 시작하기 어려워서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제가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게 부모님을 팔아서 내가 이름을 팔아서 이력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저는 어쨌든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보호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환자분들이 보통은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시면은 아, 이런 마음이 보호자분들하고 내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제 이런 이력이나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제가 초창기에 했던 고민, 경험 이런 게 이제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상담도 좀 길게 하는 편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은 너무 많고 서점에 가면은
책이 수백 권이 있죠, 암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해라, 어떤 책은 이걸 하면 안 된다, 어떤 책은 이걸 먹어라, 어떤 책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처음에 겪는 게 아마 저도 이제 겪었을 건데 당황스러워요. 혼동스럽고 이게 어떤 게 옳은 거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음식의 대원칙은 뭐다, 뭐 운동의 대원칙은 뭐다, 이 스트레스 관리의 대원칙은 뭐다,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훨씬 좀 편하게 접근이 됐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중구난방, 백가쟁명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책이나 뭐 유튜브나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이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게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이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선을 제가 제시해 주려고 많이 하고 그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한테 맞는 암 종류도 있을 거고 그분의 상태도 있을 거고 그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처음에 한의대를 졸업하고 암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암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암요양병원에 운이 좋게 1년 정도 그냥 일반 한의사로 근무를 하다가 병원장을 하게 됐어요. 그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 재단 이사장님이 이제 저를 좀 잘 봐주셔서 병원을 한번 너가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라서 제가 권한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좋은 거를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고 뭐 시설적이나 뭐 음식이나 치료나 그런데 이제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제가 있던 이제 신갈백소요양병원 거기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예산의 한계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걸 직접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써야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게 음식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병원을 만들면서 음식은 정말 최고의 식자재를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음식으로 환자가 낫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 처음 갔을 때 식자재 원가가 한 2,500원이었어요. 제가 나올 때 뭐 장류 다 바꾸고 뭐 기름도 다 바꾸고 뭐 쌀도 다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한 3,500원, 4,000원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지금 이제 7,000~8,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식자재를 통해서 이제 암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용도로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이 병원을 만들면서 제 철학이 생기기 시작했죠. 암 환자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암 공부를 지금은 한 20년 정도 된 거지만 이제 이 병원을 차릴 때 준비할 때는 한 15년 정도 공부를 한 거였는데 어떻게 하면 암을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겠다 이런 철학이 생겼어요. 철학이 생겼고 방향성이 생겼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병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한의대 다니고 암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들과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이 병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신갈백소요양병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5년을 근무할 때 좀 안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척추로 전이가 돼가지고 근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계속 누워 있고 뭐 당연히 여자친구도 없고 이제 가족도 이제 계속 돌보진 못하니까 그 20대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간병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또 이 호스피스에 갔는데도 호스피스에서 2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암 상태는 뼈에만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뼈에 전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뼈로 이제 계속 전이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다른 건강 상태는 괜찮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갔는데 거기서 보통 호스피스 가시면 2달 내에 거의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6개월 지나가지고 다른 호스피스 또 옮긴 거예요.
근데 그 호스피스 가서도 또 1년 넘게 이제 살게 된 거죠. 제가 그 친구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자주 가서 그 친구랑 얘기도 하고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호스피스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결국엔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이게 참 그 친구가 저한테 할 말이 많이 있었나 봐요.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저도 울컥하는데 이 친구 생각하면 그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의 자음만 몇 개가 새벽에 한 새벽 3시? 뭐 이때 이제 카톡이 와 있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그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 친구를 사실은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더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사실 마음이 아픈 환자가 많죠. 더 열심히 좀 공부해서 더 좀 치료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이제 생기게 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그 친구 이후에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더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더 가고 더 좀 잘 해드리고 싶고 그런 치료를 이제 더 연구를 해서 만들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 친구예요, 그 친구.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면역 치료죠. 왜냐하면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이 공격적인 치료들이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이 암을 공격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치료는 일종의 딜레마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3세대 면역항암제가 나오면서 우리 몸을 활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잘 들으려면 몸이 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을 올리는 거는 당연한 방법이고 또 저희가 하는 뭐 주사제나 경구용 제제나 이렇게 면역을 올리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환자분들이 면역 올리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체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햇볕을 많이 쏘인다든지 면역 관련된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면역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환자가 자기 몸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 이제 정상인도 암이 생겨요. 근데 왜 정상인은 암이 발병이 안 되냐면 정상인은 면역이 좋거든요. 그래서 밤에 잡아먹는 건데 암 환자들은 집중적으로 몇 개월 동안 막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잠을 못 자고 하면 면역이 이제 놓치는 거죠. 암세포를 놓치면서 이제 발병이 시작되는 거고 그런 몸 상태로 암이 발병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유방암이다. 그럼 유방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신장암이다. 그럼 신장이 잘못됐네. 그게 아니고 암은 면역계가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질환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무리를 해가지고 면역계가 이렇게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암이 2개, 3개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이가 아닌데 뭐 유방에 생겼고 폐에도 생겼고 근데 이게 전이가 아니에요. 동시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니까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은 자기 몸을 다시 예전 건강인의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죠. 후성유전학이라고 우리가 암이 유전이 아니고 사실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한 사람의 상태로 바꾸려고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제가 볼 때는 환자의 역할, 본인의 역할이 50%가 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걸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암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암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생긴 거니까. 이게 어디서 전염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면역계를 떨어뜨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생활을 바로 잡아서 내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이제 암을 제어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첫 번째는 면역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몸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많이 알려드리죠. 알려드리고 저희 병원 자체 내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른 유튜브에서 안 다룬 게 올려지는 게 좋겠죠. 이제 저도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좀 깊이가 조금 약하다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다 아는 얘기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의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한의사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학교 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뭔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한의사가 되면.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암 관련된 책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책들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할 거라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아직까지 안 밝혀진 비밀들, 지금 최신 이론으로 밝혀지고 있는 비밀들, 그거를 실제로 암에 적용을 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신 정보들, 과학적인 정보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 대학병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로 수술 항암 방사 하시는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암을 진단 받으시면 암 코드가 5년을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5년이 유지된 이유가 재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상 대학병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시지만 이제 1년이 지나면은 환자분 본인이 하셔야 돼요. 대학병원은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CT 찍고 관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도 바쁘기 때문에 그냥 CT 찍고 괜찮습니다. 3개월 뒤에 오세요. 이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4년은 환자가 혼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서 면담을 해보면 1년에서 1년 반, 2년 요 사이에 재발이 굉장히 많이 돼서 오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수술항암 방사를 받았고 또 CT를 찍어서 몇 번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 몸에 암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몸이 한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암이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1년 반, 2년 정도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이 신경 쓰는 거는 암이 걸려서 지금 수술항암 방사 받을 때 뭐 부작용 치료하고 면역력 올리고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재발이 안 되게 최소 2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본인이 생활요법이나 면역요법이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재발 방지 교육이나 외래로 오셔서 지속적으로 저희랑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 열어주거든요. 제 번호를 다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다 주시죠. 주시면서 이제 어떤 검사를 했는데 어떻다. 그럼 제가 이제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또 외래로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집중적으로 5년 동안의 기간에 1년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암이 아니고 적어도 그 1년이 끝나고 나서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그래야 몸이 완전히 안정 상태로 접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나머지 2년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알려주고 관리해주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 몇 분이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열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암을 공부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저희 이제 부모님들을 잃으면서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그 열정을 놓칠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암을 공부한 지 20년 됐고 암 환자 본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그 열정이 이제 막 끌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열정적인 의사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의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보호자로서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보호자의 마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런 환자분들한테 많은 이제 피드백을 받거든요. 되게 열정적이시고 제가 뭐 상담을 하면 뭐 1시간, 1시간 반, 많이 하면 막 2시간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있는데 두 번째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좀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네요.